테슬라는 OTA를 통해서 간단한 인포테인먼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물론 주행거리나 퍼포먼스와 같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최근 다양한 전기차 제조사들이 OTA를 준비 및 실행하고 있긴 하지만 테슬라만큼 적극 활용하는 곳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OTA 업데이트로 인해 자주 썼던 기능이 없어지거나 없었던 버그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테슬라 오너들이 테슬라의 큰 장점 중 하나로 OTA를 꼽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노르웨이 법원에서 OTA를 받은 후 차량 성능이 저하된 테슬라 오너들에게 각 1,830만원 가량을 보상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보상 선고를 받은 차량과 동일한 기간에 판매되었고 해당 OTA를 받은 차량이 대략 1만 대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830억까지 보상해줘야 하는 대규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보상 금액의 규모만큼이나 전기차라는 카테고리에 있어서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큰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테슬라는 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와 이 사건으로 향후 어떤 일들이 예상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노르웨이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노르웨이는 인구 523만 명으로 작은 유럽 국가이긴 하지만 전기 자동차 시장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2020년 말까지 노르웨이에 등록된 전기차는 총 33만 대가 넘었으며 2020년 한 해에 판매된 54%가 순수 전기차이며 나머지 46% 중 20%는 PHEV일 정도로 인구당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테슬라에게도 노르웨이는 매우 중요한 시장에 해당되는데요. 2021년 3월 17일을 기준으로 테슬라가 판매를 시작한 2013년부터 로드스터 111대, 모델 S 21,123대, 모델 X 13,833대, 모델 3 25,010대로 누적 6만 대라는 엄청난 양이 판매되었습니다. 특히 모델 3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직 모델 Y가 투입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확장성이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사건의 시작은 2013년부터 2015년 노르웨이에서 판매되었고 2016년에 단종된 85kWh의 배터리팩이 장착된 테슬라 모델 S와 X가 2019년 6월 2019, 161 및 2019, 162 OTA를 받은 후 주행거리가 점차 하락하더니 대략 12에서 30마일, 평균 11% 정도가 감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형 테슬라 모델 S를 타는 한 소유주는 보통 247마일의 주행거리였는데 업데이트 후 5주 뒤 217마일로 떨어진 것을 그래프로 표기해 이를 증명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주행거리 감소뿐만 아니라 고속 충전 역시 평소보다 더 길어진 것이죠. 이에 많은 오너들이 테슬라 서비스센터에 해당 문제를 제기했고 테슬라는 배터리를 보호하고 수명을 늘리기 위한 업데이트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기차 관련 유명 언론사인 일렉트렉도 테슬라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물었고 OTA로 인한 주행거리 감소임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이 발생 후 빌 클레거로 불리는 자동차 항소위원회는 해당 증상이 나타난 테슬라 소유주 30명을 모아 2020년 12월 오슬로 조정위원회에 테슬라 노르웨이를 고소했고 이후 조정위원회는 테슬라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 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 노르웨이는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4월 29일 조정위원회는 부재 판결로 테슬라는 고객에 각 13만 6천 크로너, 우리 돈으로 1,8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5월 17일에 발표되었고 조정위원회는 5월 31일까지 돈을 지급하던지 혹은 6월 17일까지 이의를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노르웨이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을 살펴보면 2013년에서 2015년까지 1,067대가 판매되었는데요. 해당 기간에 모델 3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 로드스터 판매량 111대를 제외하면 9,956대가 모두 모델 S와 X입니다. 테슬라 노르웨이가 만약 해당 문제를 인정하고 30명에게 1,830만원씩 주는 순간 같은 기간에 모델 S와 X를 산 나머지 9,926명이 동시에 고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다툼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더 이상 테슬라 오너들이 OTA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주장처럼 배터리를 보호하고 수명을 늘리기 위한 OTA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차를 운행함에 있어 주행거리가 줄어들고 충전 시간이 늘어난 것과 같은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면 언제든지 불만을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가 OTA를 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해지게 될 것이며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친 후 진행할 확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O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테슬라는 물론 OTA 검토 및 시도를 하고 있는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도 큰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죠. 이번 사건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전기차에 있어서 주행거리 감소와 충전시간 증가는 엄밀하게 차량의 기능이 약화된 것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인데요. 기존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본다면 총 주행거리 감소와 충전시간 증가는 없었던 개념에 해당됩니다. 국내에서도 코나 EV와 볼트 EV 화재와 리콜 관련해서 배터리 충전을 90%로 권고하고 충전 중 배터리 점검 로직을 넣어 충전 시간이 길어지게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를 연료통에 비교하면서 주행거리가 줄어든 것이지 연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제조사에게 아무런 보상 절차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전화, 우편물, 문자 등을 통해 코나 EV 배터리 교체 전까지 충전율 90%를 유지해달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배터리 교체 예정일이 2019년 7월 출고자인 저의 경우 내년 3월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9월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순간부터 90% 충전을 권고했으니 대략 1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0%를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타이어 2개가 보상의 전부인 현대자동차에게 아무런 보상 지시도 없는 곳이 대한민국 국토부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OTA 후 주행거리가 11%가 감소하고 충전시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차값의 10%가 넘는 1,830만 원의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봤을 때 오로지 보급에만 총력을 쏟고 있는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 정책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의 의미와 같은 맥락으로 전기차의 개념이 자동차에서 전자제품으로 이동해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노르웨이 외에 같은 이유로 덴마크 역시 75명의 오너들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을 진행 중인 자동차 항소위원회는 이번 테슬라 OTA 사태를 2016년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2016년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일부러 늦추고 배터리를 불안정하게 만든 업데이트를 통해 계획된 노후화를 진행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명 배터리 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애플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2,50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도 5억 달러의 합의, 즉 아이폰 6, 6 플러스, 6S를 구입한 모든 미국 거주자에게 최소 25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다른 34개 주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1억 1,300만 달러의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OTA를 통해 배터리는 물론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전기차와 휴대폰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지난 100년간 이어진 자동차 역사에서 보면 이번 테슬라의 벌금 부과가 특이한 케이스일 수 있지만 전자제품의 관점에서 보면 오래전부터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만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전기차 관련 이슈를 판단할 때 전자제품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사건을 처리하고 판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시사한 셈이죠. 노르웨이는 전기차에 대한 각종 혜택과 유리한 정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역대급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 정책들 중 노르웨이를 표방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테슬라 OTA 사건의 결과가 다른 나라의 전기차 정책에 미칠 영향이 꽤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테슬라 노르웨이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규모 보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적극적인 법적 다툼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영상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